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 권영훈입니다.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픽입니다. 중국 정부가 빠르면 5월 한알령을 풀 계획이라고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 보복으로 2017년 한알령이 내려진 지 8년 만입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내년은 중국에서 에이펙이 열리는데 이를 준비하고 있는 조직 중국 아태합작 중심의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 민간 문화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고 상반기 내 전면적인 문화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어제 2025년 외국인 투자 안정 행동 계획을 내놨는데 외국 기업 진입 장벽을 없애고 투자를 장려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8,262억 위안, 우리 돈 164조 원인데 전년보다 27.1% 줄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대외적으로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한 만큼 한중 관계를 가로막는 한안령 해소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선 YG엔터 등 엔터 업종과 화장품, 여행 업종 주가가 크게 오른 배경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 한안령 관련주들은 상승해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종목 가운데 수혜주는 뭐가 없을까요? 제가 그래서 국내 증권사 중국 전문가 애널리스트들한테 좀 의견을 물었는데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문화 공연 관련 기획사 가운데 상장된 곳이 없고 그리고 중국 대부분 기업들의 해외 매출 가운데 한국 비중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한국으로의 여행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에 동반 상장되어 있죠. 에어차이나 항공주 그리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여행주 트립닷컴이 유망하다고 증권사들은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늘 사실상의 기준금리죠. LPR 대출 우대 금리를 4개월째 동결시켰습니다. 일반 대출 기준인 1년물 금리를 3.1%로 주택담보대출 기준인 5년물 금리를 3.6%로 유지했는데요. 중국 당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지난해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쏟아냈고 낡은 제품을 새 것으로 교체 지원한다는 뜻의 소비재 2구 환신 조치도 단행했는데 좀처럼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은 이번에 금리 인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동결을 택한 배경은 바로 트럼프 관세 폭탄을 비롯해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2035년까지 GDP를 2019년에 2배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만큼 다음 달 열리죠. 전국 양회에서 5% 안팎의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글로벌 투자은행 IB들은 올해 중국 성장률이 4%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디플레이션 압력에 못 이겨 2분기에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무역 관계 조정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합의를 타결짓고 싶어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재조정 외에 중국의 대미 투자 등 더 큰 것을 원한다는 건데 중국의 고심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트럼프 정부 1기 때처럼 보복 관세로 맞설 수 있겠지만 중국 경제 안 좋죠. 경제 살리기가 급선무인 만큼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는 게 부담스러운 형국입니다.
자, 세 번째 뉴스픽입니다. 오늘 증권사 리포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오늘 리포트를 통해 딥시크 등장에 따른 최대 수혜주는 SMIC라고 밝혔습니다. SMIC 어떤 회사죠? 잘 아시겠지만 중국 최대 세계 3위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딥시크 출시 이후에 주가가 36%나 올랐다고 합니다. 예, 딥시크 출원 모델에 화웨이 AI 칩 어센드 910C가 사용이 되는데 이 칩이 바로 그 7나노 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중국 내에서 7나노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유일하게 SMIC라고 합니다. 예, 딥시크가 출시하자마자 한 달 만에 지리차, 비아디, 텐센트, 화웨이 등에 탑재가 되고 있죠. 이미 이제 상용화 단계에 이제 도달했는데요. 추가로 제2, 제3의 딥시크 출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AI 칩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홍콩 증시에 상장된 SMIC 목표 주가를 63위안으로 제시해 현 주가 대비 21.6%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픽입니다. 일본 스즈키 자동차가 오늘 2031년 3월까지 연구 개발과 설비 투자에 총 4조엔, 우리 돈 38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과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스즈키는 6년간 연구 개발, 설비 투자에 각각 2조엔을 투자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내놨는데요. 스즈키는 인도가 인구수 14억 5천만 명의 세계 1위 국가인 만큼 탄탄한 수요가 뒷받침돼 인도 시장 장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설비 투자액 가운데 1조 2천억엔, 우리 돈 11조 5천억 원 주력 시장인 인도에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자, 또 스즈키는 2030년 판매량 목표를 지금보다 100만 대가량 더 많은 420만 대로 정했고 매출액 목표는 8조엔, 우리 돈 76조 5천억 원으로 잡았는데요. 특히 2031년 3월까지 일본에서 6개 종류의 전기차를, 그리고 인도에서 4종의 전기차를 각각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인도 자동차 1위는 164만 대를 판 스즈키와 인도 마루티의 합작사인 마루티 스즈키입니다. 오늘 일본 주요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일본 자동차 브랜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라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일본 자동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니케이 지수 전체를 끌어내렸는데요. 일본의 대미 수출품 1위가 자동차이기 때문입니다. 자, 닛산 자동차가 2.83% 떨어졌고 도요타 자동차가 1.63%, 혼다가 1.37% 하락했습니다. 네, 스즈키 자동차만 나홀로 상승을 했는데요. 다른 자동차 종목들과 대비를 이뤘습니다. 오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계획 발표 직후에 장중에 5%까지 올랐다가 1% 넘게 올라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오후 5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아시아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